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 그렇죠? 우리가 수열의 극한값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이제 복잡한 모양을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보통 수열이 두 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올 때 이거를 식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좀 식을 분리해서 계산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예를 들면 an이 이런 거야. 그죠? 2 플러스 n분의 1이고 bn은 3 마이너스 n분의 2야. 그죠? 그러면은 이랬을 때 an 더하기 bn. 그죠? 이제 n이 이렇게 변해가면서 요거 또 x를 한 거예요. n이 이렇게 변화를 주면을 때 an과 bn 값도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그것도 한번 이제 두 개를 더해봤어. 더해봤더니 결국 이제 n이 커질수록 an은 2에 좀 가까워지죠. 그죠? 그리고 bn은 3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는데 그걸 더했더니 그 더한 값은 4.999 좀 5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두 수열의 합에 대한 어떤 극한 계산은 이제 그 각각의 수열이 이제 수렴한다면 이제 그것은 그 합의 극한은 그냥 각각의 극한 값을 따로 구한 다음에 2하고 3을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된다. 그죠? 그런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어떤 더한 수열을 직접 구해야 돼요. cn이라는 것을 직접 구해서 얘를 극한으로 보내면 5가 된다. n이 무한히 커지면 n분의 1이 0에 가까이 갈 거기 때문에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쓰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 계산을 쉽게 하자.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 전제는 뭐냐면 반드시 그 두 수열이 수렴해야 돼요. 둘 다 수렴해야 돼. 둘 다 수렴해야지만이 성립하는 거고 이것은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증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어떤 상수배는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는 성질, 리미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성질이 있고 덧셈은 어떻게 돼? 덧셈은 각각 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고 뺄셈도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곱셈도 따로따로 할 수 있다. 나눗셈도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근데 단 뭐야? 단 나눗셈 할 때는 우리 보통 나눗셈 할 때는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bn 자체가 0이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 뭐야? 그것의 극한 자체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분모는 0이 됐을 때는 안 됩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제외하고 중요한 건 뭐야? 두 수열이 다 수렴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을 전체를 계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좀 편하게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번 문제가 있는데 제가 한번 1번하고 3번 한번 풀어볼게요. 이 두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보면 3 플러스 n분의 2죠. 그러니까 얘를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몇이야? n이 무한으로 가면 얘가 0이기 때문에 3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 계산하는 그 계산안은 어떤 개념이 숨어 있냐면 이런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 플러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2. 지금 뭐 한 거야? 따로따로 한 거야.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3이 되죠. 항상 상수가 나오는 어떤 수열이기 때문에 항상 3 계속 나오는 거잖아. 무한으로 가도 3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n분의 2는 무한분의 2는 뭐야? 무한분의 2는 아주 큰 수분의 상수는 0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답은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할 거고 3번 풀어보자. 3번을 이것을 풀어서 계산한 다음에 덧셈으로 분리해도 돼요. 그래도 되지만 얘도 어떻게 하겠다? 곱셈을 리미트를 따로따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겠다는 거야. 잘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플러스 n분의 1 이거랑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5로
따로따로 계산하겠다. 물론 이 안에도 덧셈을 분리하는 개념이 숨어 있겠죠. 그런데 요거 계산해 보면 n이 무한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갈 거니까 1 곱하기 어떻게 돼? 얘도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네, 요거 한번 봅시다. m 플러스 3분의 2m 플러스 5.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는 약간 응용되는 건데 우리가 리미트가 어떻게 됐죠? 따로따로 할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눗셈도 뭐 따로따로 할 수 있었어. 그래서 2m 플러스 5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m 플러스 3 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의 극한값이 수렴하나요? 수렴하지 않죠. 그죠? 그럼 뭐야? 이렇게 분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얘도 수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해?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경우는 각각의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보내주기 전에 사실은 뭐 할 필요가 있어?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 분모로 리미트를 따로따로 보내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분자, 분모 형태가 수렴하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변형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 식을 먼저 변형한 다음에 리미트를 분리하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짤 거야. 그래서 이것을 결국 뭐야? 얘도 어떤 수렴하는 형태, 그 다음에 얘도 어떤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면서 식이 변화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눠줄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 뭐냐면 뭐 분모의 최고차항 개념으로 나눠주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1 더하기 n분의 3 그죠? 1 더하기 n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어떻게 될 거야? 2 더하기 n분의 5가 되겠죠. n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식은 달라지지 않았잖아. 그런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리미트를 따로 보낼 거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얘는 요 위에 게 어떻게 되나요? 위의 형태가 수렴하죠. 수렴하죠. 몇으로 수렴해? n이 무한으로 가면 2로 수렴하겠네. 그죠? 얘는 몇으로 수렴할까? n이 무한으로 가면 1로 수렴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분리가 가능해졌다는 얘기고 결국 얘는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은 2가 나옵니다. 예, 이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수렴 발산을 조사하시오. 그죠? 그러면 요거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볼 건데 지금 결국 이거죠.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2n 세제곱 마이너스 n 제곱 그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은 n이 무한이야. 그럼 얘도 뭐가 되죠? 얘도 무한이야. 그죠? 얘도 무한이고 얘도 뭘까? 얘도 무한이겠죠. 그러니까 무한 빼기 무한은 우리가 딱 잘라 뭐라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무한을 세제곱하는 것과 무한을 제곱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얘가 사실은 n제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그래서 얘는 뭐 결론은 무한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너무 그냥 결론은 성급하게 좀 맺은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약간은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생각을 하면 식을 좀 얘도 정리해 볼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얘니 무한으로 가면은 그럼 얘도 요거 n 세제곱과 n 제곱이 있는데 최고차원으로 좀 묶어주면 돼요. 그럼 n 세제곱을 예를 들어서 묶으면 어떻게 될까? 2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 n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리미트를 따로따로
사실 따로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생각은 한번 최소한 그렇게 해볼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해볼 거고, 만약에 얘는 n이 항상 커져도 얘는 뭐가 되죠? 항상 2가 되죠. 2가 되고 얘는 뭐가 될까? 무한이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아주 n이 커지면 얘는 결국 2에 가까워지고 얘는 무한에 가까워지니까 두 개를 곱하면 무한대 개념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식을 정리하기 전보다는 훨씬 쉽게 좀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을 통해서 얘가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따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도 사실은 좀 엄밀한 증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하는 거야. 어떤 값이 수렴하고 얘가 무한일 때 만약에 알파가 양수이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으로 간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해서 그것대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어떤 수열이 이제 극한값이 알파고 베타야. 이런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수열이 항상 an보다 모든 n에 대해서 bn이 항상 크다면 당연히 극한값도 어떻게 돼? 그죠? 알파보다 베타가 크거나 같겠죠. 당연한 말이죠. 그죠? 항상 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알파라는 게 뭐죠? 알파라는 것은 그거죠. A 무한대지, 일종의. 알파라는 건 뭐냐면 좀 쉽게 표현하면 A 무한대, 그리고 베타라는 건 B 무한대죠.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런 표현은 없지만 결국 당연히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개념인 거고, 사실 1번보다 더 중요한 게 항상 모든 수열이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그죠?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미트를 취해줘도 이 부등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결국 리미트를 취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cn,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 모든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에서도 이 부등호 관계는 똑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였어? an의 극한값이 알파야. 얘가 알파고, 그런데 얘는 뭐였죠? 얘는 베타였죠. 그런데 뭐래? 만약에 알파 베타가 같으면, 즉 얘도 뭐야? 이 베타도 사실은 뭐야? 알파랑 같은 놈이야. 그래서 결국 뭐죠? 알파가 똑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1 있고 1 있어. 그리고 어떤 식이 이런 관계야. 그럼 이 네모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스퀴즈 티어럼, 그래서 이렇게 조여줘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요것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면 요것의 값을 구하세요입니다. 근데 직관적으로 n이 무한일 때 코사인 세타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좀 0이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그 위의 형태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하는 거야. 코사인 n 세타. 기본적으로 얘는 코사인이죠. 코사인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상수배가 곱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사인 값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기다 뭘 해? 그럼 2n을 똑같이 n이 이제 양의 무한 들어가니까 양수라는 기본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부등식에서 양수로 똑같이 나눠줘도 되죠. 0이 아닌 양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이 식은 똑같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뭐야? 이게 항상 성립해. 모든 양수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데 이제 n이 어디로 가? 무한으로 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다 뭘 취해줘? 리미트를 취해주는 거야. 리미트를 취해도 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n은 어디로 가? 무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n은 무한으로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n이 무한으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분의 1은 몇이니?
무한분의 마이너스 1이죠. 사실은 거의 0이야. 근데 0인데 음수 0인 거죠. 마이너스 0.001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요식은 0에서 0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몇이라는 얘기야? 얘는 바로 0이라는 얘기죠. 요 값도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극한값은 0인데 좀 더 직관적인 계산이 아니라 이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통해서 이 값을 구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